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지난 11월 30일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정식 공개된 이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긍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과욕이 불러낸 테슬라의 악몽이라며 폄하하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특집 기사를 통해 사이버트럭이 지닌 양면성을 분석했다. 강력한 힘과 튼튼한 스테인리스 차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지닌 사이버트럭은 분명히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모델 3나 모델 Y처럼 테슬라를 먹여 살려줄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의문스럽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생산성 관점에서 사이버트럭은 앞으로 수년 동안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사이버트럭은 이전 테슬라의 세단형 전기차인 모델 S, 모델 3, 그리고 전기 SUV인 모델 X, 모델 Y와 공통점이 적다. 때문에 같은 생산 라인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이버트럭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전용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는 양산과 비용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배터리도 문제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용량을 정확하게 공개한 바 없지만 대략 120kWh 내외로 추정된다. 3톤에 육박하는 큰 덩치의 전기 트럭을 끌기에 충분한 용량이지만 그만큼 많은 배터리셀을 필요로 한다. 배터리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장착되기 전까지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배터리 수급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도 양산의 걸림돌이다. 재료 자체의 가격과 강성이 높아 손쉬운 가공이 힘들며 이는 저비용 양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이버트럭의 수요 역시 의심해볼 여지는 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만으로 손쉽게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구매 수요가 그만큼 존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 구매 대기자가 200만 명이 된다고 해도 문제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양산 대수가 연간 25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예약하면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픽업트럭 시장이 미국 고유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수요가 충분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클린테크니카는 사이버트럭이 테슬라 전기차 라인업의 전환점을 알리는 중요한 차종이자 매우 매력적인 전기차인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생산성 관점에서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이 산적하며 테슬라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콜라,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가 23% 이상 급락하며 75센트까지 떨어졌다.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최근 개장 초 전장보다 19.78% 하락한 78.81센트로 출발했다. 장중 한때 23% 이상 하락하며 75센트까지 밀리기도 했다. 투자 주간 전문지 베론지는 이날 니콜라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자금 조달 규모는 유상증자 약 1억 달러, 전환사채 약 2억 달러 등 총 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론지는 니콜라의 밸류에이션이 약 1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증자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수년간 니콜라의 긍정적인 현금 의미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니콜라는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거래에서 18%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니콜라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니콜라는 리콜 및 판매 중단 후 3분기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는 지난 8월 배터리 팩 내부의 냉각수 누출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납품한 209대의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을 모두 리콜하고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리콜 및 수리 비용은 대체 배터리 솔루션으로 트럭을 재설계하고 검증 및 개조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6,18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니콜라는 3분기에 4억 2,58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니콜라는 또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종전 1억 4천만에서 2억 달러에서 1억에서 1억 3천만 달러로 낮췄고 트럭 인도량 가이던스 역시 375에서 500대에서 300에서 400대로 낮췄다. 또한 니콜라는 아나스타샤 파스테릭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콜라는 앞서 지난 8월 마이클 로실러 CEO가 가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핵심 경영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클 로실러의 사임으로 이사회 의장이자 전 GM 부회장인 스티브 거스키가 새로운 CEO로 선임됐었다. 리비안 대 사이버트럭 전비. 미국 인증당국 리비안 손 들어줬다. 마침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출고가 시작된 테슬라의 미래형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제품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생산하는 리비안 R1T다. 사이버트럭까지 출시되기 전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던 전기 픽업 트럭은 리비안 R1T를 비롯해 GM이 생산하는 GMC 허머 EV와 쉐보레 실버라도 EV, 포드 자동차가 만드는 F150 라이트닝이 전부였는데 이 가운데 리비안 R1T의 성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이 출고되면서 전기 픽업 트럭 마니아들이 새로 등장한 사이버트럭의 성능을 평가하면서 리비안 R1T와 비교하는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신차의 주행거리를 인증해주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난해 이들 전기 픽업 트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R1T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경쟁 모델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 무려 200만 건이라는 사전 예약 건수를 기록하며 출시 전부터 전기 픽업 트럭 마니아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키워온 사이버트럭이 등장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구도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5일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EPA는 사이버트럭의 첫 출고식에 바로 앞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EAP는 자동차의 연비나 배기가스 관련 인증을 실시하는 부처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측정해 인증해주고 있다. 이번에 EPA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는 사이버트럭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 픽업 트럭들의 연료소 비율을 거리시간, 관성 주행 시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로 전기 픽업 트럭은 배터리로 구동되므로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는 개념을 주로 쓴다. 거리시간 관성 주행 시험이란 자동차가 시속 약 80km와 113km로 각각 주행하다 정차하는 과정을 살펴 자동차의 연비나 전비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말한다. EPA는 이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벌인 결과 사이버트럭의 전비가 쉐보레 실버라도 EV, 허머 EV, F150 라이트닝을 모두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약 113km까지 달리다 멈춰 세우는 시험을 통해 측정된 전비의 경우 사이버트럭 AWD 트림은 마일당 272W시가, 사이버트럭 비스트 트림은 278W시가 각각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쉐보레 실버라도 EV 4WT 트림은 300W시, F150 라이트닝 플래티넘 트림은 303W시, GMC 허머 EV 트라이모터 트림은 378W시가 각각 소모된 것으로 조사돼 사이버트럭보다 모두 전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의 전비는 리비안 R1T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R1T 퍼포먼스 듀얼 모터 맥스 팩 트림을 기준으로 233W시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약 80km까지 달리다 멈추는 시험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R1T는 151W시가 소모되는데 그친 반면 사이버트럭은 161W시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렉트랙은 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는 점과 갓 출고된 사이버트럭의 전비도 앞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EPA의 평가 결과로 볼 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 픽업 트럭뿐 아니라 픽업 트럭 전체에서 리비안 R1T의 전비가 명백히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애플 감성 바뀔까? 애플 디자인 담당 핵심 임원 사임. 아이폰,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애플의 핵심 임원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주요 제품 디자인 담당이었던 탕탄 부사장이 애플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사임 시점은 내년 2월로 알려졌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디자인팀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다. 탄 부사장은 기기 외관뿐 아니라 설계 방식 등 제품 특징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맡아왔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제품 디자인팀은
산업 디자인 및 영업 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회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사임으로 애플 특유의 디자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제품들에 대해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인물인 만큼 탄 부사장의 사임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루시드 차량 업그레이드 플러스 가격 인하, 주가 급등. 루시드가 대표 차량인 에어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하고 가격도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순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서 루시드는 전거래일보다 5.58% 급등한 4.73달러를 기록했다. 루시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어 모델 라인업을 모두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가격도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루시드가 순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주가가 5%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